안녕하세요. 존 버나데요. 자, 여러분, 이 재사용 로켓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다들 아시죠? 그런데 원래 이거는 독점의 영역이었거든요. 로켓을 재사용한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우주 산업의 혁신을 일궈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 이 재사용 로켓 있잖아요. 이거를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의 독점을 깼다 하면서 이런 기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 드리면서 그러면은 뭐 진짜 우리가 생소하긴 하지만 중국 우주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거기에 이제 관련 중국 주식들은 뭐가 있을까? 그냥 이거를 알아보는 단계를 한번 갖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체 뭘 했을까? 중국이 뭘 했을까? 이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번 제가 영상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홍보 영상 같이 보면서 한번 뭘 개발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려서 이게 분해가 되죠. 예, 쭉 분해가 되면서 이 분해된 게 똑같아요. 스페이스X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이걸 받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근데 약간 스페이스X랑 다르게 했다. 이건 해상에서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서 해상에서 이걸 받는 이런 형식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해서 어떻게 날릴까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이렇게 쭉 갖고 가서 이제 발사를 해야겠죠. 일단은 이 로켓을 발사하러 가는 거겠죠. 이런 쭉 가서 뭐 이런 소개를 해주고 있고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이제 발사를 시키겠죠. 자, 이제 스페이스X처럼 이렇게 로켓, 이 펠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롱마치라고 해서 창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사를 시켰다. 이렇게 무슨 이게 발사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아, 진짜 이거는 직접 가서 진짜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스페이스X도 그렇고 이런 로켓 발사 진짜 뭔가 웅장하지 않나요? 진짜 우리 인류가 우주로 나간다 이런 걸 보면은 진짜 경이롭다는 말이 진짜 어울릴 정도로 진짜 멋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주 궤도권까지 올라가겠죠. 이게 보통은 위성을 날리려고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게 분리가 되고 일단 분리가 됐습니다. 네, 쭉 올라가죠. 그다음에 2단이 이제 분리가 되고 이렇게 올리고 나서 이 발사체 있잖아요. 이거를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날개가 펴지나 봐요. 날개가 펴지고 각도를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조정을 해서 대기권으로 내려오면서 쭉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와서 추진체를 다시 이렇게 스페이스X처럼 발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여기 맞춰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물로 잡는다고 하거든요. 그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물들이 이렇게 잡아서 추진체를 딱 이렇게 잡는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놨죠. 그래서 이거를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여기 그물망이 이게 촘촘히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 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영상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물들이 이렇게 쭉 조절을 해서 그물로 잡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잡는다. 이렇게 내려오면 그물망으로 쳐져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물에 걸리게 이런 식으로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방식도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영상 한번 쭉 볼게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게 AI 영상이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내려오는 영상들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뭐 주변에 찍힌 게 다 있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렇게 지금 찍힌 거 있죠? 이렇게 지금 멀리서도 찍고 직접 여기 내려오는 거 가까이에서도 이렇게 찍는 것도 있으면 이거 멋있죠? 이게 내려오는 거 와, 이거를 성공했다는 게 정말 무섭다. 얘네들도 이제는 이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스페이스X랑 어떤 장점이 있냐 이걸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려오는 거 보시면은 이거 얘네들도 이걸 맞춰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 맞춰서 이쪽으로 틀면서 여기 이쪽으로 맞추는 거죠. 와, 이 기술도 기술력이겠죠. 당연히 스페이스X처럼.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물로 딱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보면은요. 세계 최초로 해상에서 이 그물망으로 포획을 했다. 그래서 창정 10B거든요. 이 지금 발사한 게요. 이게 1단 부스터를 정밀 유도 성공으로 이거를 가져왔다. 이렇게 회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스페이스X랑 비교하면은요.
일단 걸음마 단계예요. 일단 한 번 성공한 겁니다. 스페이스X는 600번 이상 이렇게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화에 이미 스페이스X는 성공을 했고요. 아직 따라가려면 뭐 아직은 멀었고요. 일단은 근데 얘네들도 성공을 했다는 게 무서운 거죠. 독점을 깼다는 게 이 스페이스X만 할 줄 알던 이 재사용 로켓 기술이 중국 애들도 성공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600회 이상 착륙을 했고요. 이제 지금 중국은 한 번 성공을 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성공해서 이제 계속 간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중국 애들도 위성망 구축을 하면서 공급망을 이제 무기화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무서운 게 뭐냐? 이 스페이스X보다 더 싸게 이거를 성공을 해서 산업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지금 AI도 그렇고 지금 세계 뭐 여러 산업에서 가성비로 지금 중국이 승부를 보고 있죠. 기술력은 미국이 진짜 먼저 이렇게 프론티어로 앞서가지만 이 가성비 모델, 이 산업화로 쓸 수 있는 모델은 중국 애들이 더 잘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우주 산업도 아마도 중국이 이런 지금 재사용 로켓은 처음이지만 우주 산업 자체는 중국이 또 이제 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봤을 때 와 진짜 무섭다. 이 우주 지금 정류장 뭐 이런 거는 중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잘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달 뒤에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이 재사용 로켓 이 기술이 중국이 갖지 못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개발을 했다니까 이거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이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26년 7월 10일 날 낮 12시 15분에 중국 하이난 상업우주 발사장에서 창정 10P 장정 10호 을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가 처음 발사됐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위성을 예전 궤도에 투입을 하고요. 1단과 2단이 분리됐고 그다음에 약 6분 뒤에 1단 부스터가 수직으로 귀환을 했죠. 그래서 해상 회수 플랫폼 위에 대형 그물에 포획이 됐다. 그래서 발사와 1단 회수가 성공이 됐다. 그래서 중국 측은 이를 중국 최초의 이 궤도급 발사체 통제 회수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물식으로 세계 최초로 이거를 회수한 기술이다. 와 이거가 보면 볼수록 우리가 우주항공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중국 우주항공 ETF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잘 올라가고 이 기술력이 인정이 되고 이제 중국 주식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 이런 ETF들도 아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론티어 정신으로 이게 미리 달아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연도가 잘못됐는데 26년입니다. 26년 2월에 이전에 이 중궤도 해상 낙수와 인양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7월 10일 날 이때가 지금 하이난의 이 발사장에서 발사를 해서 실제 이 위성을 탑재한 이 창정 10B가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죠. 6분 후에 이렇게 1단 분리가 들어오면서 성공을 한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창정 10B 이거의 이 주요 재원을 보면은요. 길이는요, 여러분들 약 63m입니다. 그리고 직경이 5m고 그다음에 이륙 중량이 760톤, 그다음에 이륙 추력이 지금 890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하단부 1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산소와 등유 연료 기반으로 재사용을 위한 통제 회수 섹션이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단부 2단은 지금 액체 산소 메탄 연료 기반으로 위성 궤도 투입 담당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이랑 2단 추진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핵심 성능은 재사용 구성 시 이 적에도 지금 운반 능력이 약 16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거대한 위성 인터넷 배치에 최적화된 중대형급 폼팩터이다. 그래서 고순도 추진체부터 이 부품까지 100% 이거를 공급망을 중국이 완성했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톤은 지금 1단을 회수하는 재사용 구성에서 적외도 운반 능력이라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이 단순 시험용 소형 로켓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 중국의 이 대규모 위성망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형급의 발사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6단계로 이렇게 했거든요. 궤도 분리해서 해상 포획까지 6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처음에 이제 단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오 궤도에서 이제는 위성을 밀어내고 1단이 분리되고요. 그다음에 자세 전환, 이 부스터로 이제 방향을 역전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재점화 감속 천천히 내려와야 되니까. 그리고 공기 역학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핀을 이용을 해서 해상 플랫폼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여기에 쏙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최종 감속으로 단일 엔진으로 이제 초저속으로 하강을 하면서 그물망이 여기에 쏙 들어간다. 그래서 그물망을 촘촘히 이 내려오는데 좁히면서 이거를 후크를 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이 의미는 뭐냐, 이 기존에 이제는 로켓이 있잖아요. 일회성 소모품에서 이제는 재사용 자산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보면 2016년에 10년 전이죠. 이 지금 보면 다수의 이제 부스터를 장착을 했고, 전통적으로 이제 중형 로켓 구조로 일회용 설계로 이제 발사 시마다 막대한 이런 비용이 투자가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성공을 한 게 지금 창정 10B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재사용이 되니까 다시 또 쓸 수 있으니까 경제성이 이제는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측면 부스터를 제거한 매끄러운 단일 코어 형태로 이렇게 나왔죠. 여기 측면 부스터가 제거가 됐죠. 그래서 재도립에 이 공격하게 최적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상단부에 이제 그리드 핀이라고 해서 이걸 장착으로 하강 시 이제 정밀 제어, 자세 제어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그물 방식으로 이렇게 포획하는 게 이 혁신이 뭐냐면은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전통적인 착륙 다리 구조 있잖아요. 스페이스X가 하는 이런 구조는 이 다리만 해도 이 다리 구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3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다리당 3톤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데요. 중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후크 방식이기 때문에 다리가 없는 구조거든요, 이 중국 방식은. 그래서 기술적 차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량 절감 이거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설계도 이제 단순화가 됐다. 이 로켓 자체의 기계적 결합 요소를 줄이고 이 복잡성을 해상 플랫폼으로 이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과거 비효율적이라 판단에 이 폐기했던 그물망 포획 아이디어를 중국이 이제 자국의 강력한 조선 산업 기반으로 이 해상 플랫폼 있잖아요. 조선이 좋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래서 핵심은 뭐냐, 무거운 착륙 다리를 완전히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물정자형 이 지금 케이블 메쉬로 이게 들어오면은 점점 이걸 조여서 지금 나와 있죠. 길이가 144m, 수량이 지금 만 재배 수량이 2.5만 톤 해상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획 프로그램으로 고강도 케이블을 교차해서 우물정자 구조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서서히 좁히면서 오차를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물로 안전하게 포획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이 방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해상 플랫폼이 지금 그물망으로 하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냥 이걸 장점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조 중량의 대폭 감소, 그다음에 화물 탑재량 및 연료량이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로켓 하부 구조 설계에 단순하다. 이 다리가 없으니까 단순화 되겠죠. 그리고 뛰어난 충격 분산 능력이 있죠. 왜냐, 바다에서 이렇게 충격을 분산해 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획 위치에 이 관대한,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다리로 하는 거는 제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오차 범위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 머스크가 예전에 했던 이 젓가락 방식 있잖아요. 그거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조이면서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약간 오차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죠. 이 단점은요, 포획 순간 발생하는 횡방향 텐션이 이 로켓 하부에 미치는 피로도가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염분의 노출에 의한 엔진 부식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날씨 민감도가 크죠. 왜냐, 파도와 강풍 속에 이 실시간 이 정밀 위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이제 그물망을 교체를 하고 선박 유지 보수 비용도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미국의 이 젓가락 방식과 그다음에 중국의 이 그물망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의 이 발사탑, 이 기계팔 메카질라라고 하거든요. 이거의 방식을 보면요, 이 발사탑에 장착된 거대한 이 기계팔이 공중에서 이제 부스터 측면 핀을 낚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지상 기반 운용으로 극단적 이 핀포인트 정밀도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포획 후에 이 즉각적인 이 재발사 마운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 이런 완충 그물망은요, 바지선 위에 이 설치 완충 이 그물망 구조의 이 부스터 이 하단 후크를 포획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특징은 해상 기반 운용으로 인구 밀집 구역 회피에 용이하고, 그다음에 구조적 유연성으로 이 포획 오차를 크게 가져가면서 흡수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스페이스X랑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블루 오리진이랑 뭐 스타쉽 스페이스X 그다음에 팔콘이 이게 아마 재사용 로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창정이랑 뭔 차이가 있냐 보면은요. 제가 스펙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 창정은요. 이 63m에 직경이 5m예요. 직경이 5m고요. 펠컨 9은요. 길이가 70m고요. 그다음에 직경이요 3.7m예요. 그래서 좀 창정이 약간 더 굵다. 그래서 중국의 이 대형 위성 인터넷 배치에 맞춘 설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보면 이 펠컨 9은요. 지금 뭐 미국이랑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중국이 이거 성공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다 중국이 뭐 해먹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 미국이랑 비교해 보면요. 그냥 걸음마 단계예요. 이 창정 10B가 뭐냐면 이번에 한 번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발사 빈도도 아직 모르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부스터 재비행도 아직 안 했습니다. 26년 말에 시도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그냥 증명만 한 상태이고요. 지금 보면 5년의 이 기술 격차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요. 지금 1단 회수만 해도 600회 플러스 누적으로 성공을 했다. 600회 이상 성공을 했고요. 연간 발사 빈도도 150회입니다. 그래서 주 3회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동일 부스터 재비행이요. 최고 36회까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 반복 운용으로 이 산업화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뭐 중국이 뭐 스페이스X를 이긴다 그건 아니고 그냥 독점을 좀 깼다. 얘네도 이제는 할 수 있구나. 그것만 이렇게 보여준 단계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위성 인터넷의 이 발사 병목을 해소를 한 거죠.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위대한 발견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아예 못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얘네도 이 중국도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기존의 방식을 떠나서 이 천문학적 비용과 느린 이 발사 빈도가 있잖아요. 이거 쓰면은 바로 없애버려야 되니까 결국 일회용이기 때문에 재사용 못하니까 경제성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지금 보면 경제성도 이제 생기고 다시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지금 보면 이 중국은 이 미국 스타링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저궤도 위성을 구축을 해야 되는 위성망을. 근데 이게 이 엄청나게 많이 하려고 하면 이 일회용 발사 로켓으로는요 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번에 이제 성공한 이 지금 창정 10B가 반복적으로 이제 재사용한다고 하면은요 한 번에 이제 많은 위성을 올리고 이 동일 부스터를 다시 사용하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중국의 위성망 구축에서 가장 부족했던 이 대량 고빈도 발사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터에서 지금 보면 이번 성공을 중국 위성 구축에 있잖아요. 위성군 구축에 이 발사 병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무서워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격도 이렇게 지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중국은 무서운 게 뭐냐면요. 미국은요. 나사에서는 요즘 이걸 개발 안 하고 스페이스X한테 거의 넘겨줬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민간으로만 거의 독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 위성이나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통신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데 중국은요. 이 고항이랑 그다음에 스페이스 6 이렇게 해서 두 개 이 복합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국가 주도하는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국가 주도로는 대형 위성 중심 그다음에 국가 안보 핵심 통신 인프라망을 구축을 하고 로켓당 5개에서 9개의 지금 탑재 예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소형 상업용 위성망을 이렇게 유지를 한다 볼 수가 있으면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애들이 이게 무서운 게 이제는 지금 로켓이나 이런 데 태양광 이쪽 그다음에 위성 이런 데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원자재, 핵심 광물 있잖아요. 이거를 얘네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히토류 있잖아요. 갈륨이 뭐 6G 무선 주파수 증폭기 뭐 이런 거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99%가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요. 흑연도 지금 위성 지지 구조물 추력기 소재의 이 흑연도 77.8%, 그다음에 티타늄도 이 로켓 부스터 케이스 그다음에 연소실 이것도 70.3%, 히토류도 지금 69.2% 이렇게 위성 자이로스코프 그다음에 첨단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술 이런 쪽에서 만약에 이런 거를 움켜쥐고 잘 안 된다고 하면요 중국이 따라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텅스텐도 요즘 막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텅스텐도 로켓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서 만약에 이제 중국이 이런 거를 제재를 한다고 하면요, 미국도 빠르게 이렇게 속도를 늦추는 거죠. 개발하는 거 속도 늦추면서 중국이 이제 빠르게 뒤에서 따라오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격차를 좀 줄이려고 이런 것까지도 또 이렇게 원자재까지도 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면 아까 국가 주도로 하고 민간 혁신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 주도로는 CALT,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국영 우주 기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랜드스페이스 등 이 상업 우주 기업으로 민간 혁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스페이스X의 이 검증된 이 전통 다리 방식 있잖아요. 이걸로도 중국이 또 여러 가지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기술은 역시나 AI, 6G 통신, 그다음에 무기 체계에도 다 들어가니까 이 로켓이란 게 결국에는 미사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라고 해야죠? 거의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것도 결국 로켓을 살짝만 바꾸면은 그게 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런 기술까지도 이렇게 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까지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면 AI 거대 군집 통제를 하기 위해서 위성을 엄청나게 아마 쏠 겁니다. 이제 쏘면서 네트워크 이런 거를 아마도 이제는 더 강하게 마련하겠죠. 그래서 6G 네트워크가 2030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안보랑 그다음에 이런 통신 이런 거를 얘네들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진정한 위협은 이제 상업 통신을 넘어선 전술적 정보망의 우위에 있으며, 그래서 중국 애들도 이제는 진짜 안보와 그다음에 무기 체계 뭐 이런 거를 패권이죠. 우주 패권도 가져가겠다, 이런 지금 흐름이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스페이스X만 투자한다고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중국 애들도 오기 있기 때문에 이걸 쭉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선은 이제 달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징검다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성공했잖아요, 상업용 위성이. 그래서 이제는 저궤도 위성들 있잖아요. 이거를 엄청나게 늘려가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핵심 기술을 이걸 공유를 해서 미래에는 이제 2030년 목표인데요. 유인 달 탐사, 이렇게 사람이 가서 창정 10A라고 해서 이걸 또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인으로 달 탐사까지 하겠다. 그래서 단순한 깃발 꽂기가 아닌 달 기지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2040년대 이 헬륨 3라고 해서 달에 이 헬륨이 많대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는 목표로 장기적으로 이것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런 건 뭐 일론 머스크도 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조금 기대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어찌 됐든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기술력을 발휘를 해서 미래를 개척한다는 거에 저는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6년에서 27년까지가 진정한 이 중국의 이런 위성이나 그다음에 로켓 이쪽 기술, 우주 기술의 핵심 이런 시험대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게 성공을 했으니까 동일한 이 부스터를 재발사할 수 있냐? 이거 성공 안 되면은 결국에는 말짱 도루묵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리 후에 다시 재사용을 하냐? 여기까지가 돼야 이제 또 이제 결국에는 다시 또 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사용하는 이런 기간 동안 기간이나 돈이 얼마나 드냐? 기간과 비용이 스페이스X만큼 이렇게 조금 상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따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사 빈도의 이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2027년 이후에 과연 이 발사 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스페이스X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는 보면 위성이나 아니면 중국 이쪽 우주 관련해서 주식들이 아마도 요동을 치고 있고, 이번에 그때 이제 이날 성공할 때 많은 주식들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중신중공이나 스루이신제, 국보전자, 차오제구펀, 항텐, 환희, 뭐 중국위성, 중국위통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번 임무에 직접 참여한 중신중공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수용 그물 시스템을 총괄하고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쭉 나와 있으면 통신 장비 고위험 성장주가 상하이 한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 탄력주, 경계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이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쭉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제가 뭐 자세하게는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신중공도 이날 지금 당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10%.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 지금 이 그물망 이런 포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텐 로켓, 이것도 상한가 갔다고 합니다, 당일날. 그래서 뭐 고체 기반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액체 연료 기반의 이 대형 로켓 이런 연료 이런 거를 만드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숨은 실질 밸류 체인은 또 뭐가 있을까? 차오제 쿠폰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로켓 동체 페어링 엔진 밸브를 만드는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스루이 신제라고 해서 액체 로켓 엔진 추력실 내벽을 이렇게 만드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스루이 신제 또 다른, 죄송합니다. 이거 똑같은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밸류 체인도 얘네들이 있습니다. 상업 우주 산업 이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신중공이 거의 뭐 그물 포획의 키 플레이어고요. 그다음에 로켓 부품 핵심 소재에는 차오제구펀, 스루이신제, 항천전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성 제조나 탑재재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중국 위성과 항텐환이, 그다음에 청장 커지, 그다음에 거보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망 통신 및 운영이 중국 위통, 그다음에 상하이 한신, 그다음에 화리창퉁 뭐 이런 기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우주 밸류 체인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요, 매니저님들이 이런 걸 보고 펀드 매니저가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ETF도 아마도 나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온다고 하면 이 구성 종목들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국까지도 개발을 해서 우주 패권 전쟁도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혜주도 알아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 중국의 산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를 쭉 모니터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이번에 요즘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AI도 이제는 프론티어, 그러니까 초고도 AI는 미국이 만들지만 제일 하이테크는, 근데 그 아래 있잖아요. 우리가 대중성을 갖고 있는 가성비 있는 AI는 오히려 중국산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가성비로 중국 애들이 이 AI 시장도 먹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반도체는 뭐 일단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데가 훨씬, 엔비디아나 이런 데가 잘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는 가성비 메모리 이런 거는 또 창신 메모리랑 얘네들이 더 만들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 자체는 이제는 뭐 테슬라에서 뭐 옵티머스를 나온다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샤오미나, 그다음에 일단은 뭐 샤오미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니트리나 유비테크 이런 데서는 아예 로봇이 나오면서 판매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에도 이 상업화나 아니면 진짜 이 돈을 버는 이런 산업들은 중국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데에도 제가 투자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관심이 있으시면요, 제 영상 이렇게 올릴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요.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도 한 번씩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